머그컵 하나를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손잡이 쪽이 조금 달아있더군요. 언제부터 이렇게 달았는지 떠올려 보려다 말았습니다. 찬물로 한번 헹구고 따뜻한 물을 채웠습니다. 수증기가 얇게 올라오는데도 저는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이는 아침이었죠. 서랍 앞칸에서 꺼낸 컵인데 손끝이 이상하게 멈췄습니다. 많이 쥐었다는 뜻인데 그 많은 날들이 다 어디로 갔나 싶었어요. 컵 안쪽에는 옅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커피가 고였던 자리 같기도 했고 차가 오래 식었던 자리 같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오래된 머그컵, 손에 익은 온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엌 창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도 손이 먼저 움직였죠. 서랍 맨 앞칸에서 그 머그컵을 꺼냈습니다. 유난히 무거운 것도 아닌데 손끝이 멈췄습니다. 손잡이 끝이 매끈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많이 쥐었다는 뜻인데 그 많은 날들이 다 어디로 갔나 싶었어요. 컵 바닥을 들어 올리니 밑면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탁자에 닿을 때마다 아주 작은 소리가 나던 이유를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컵 안쪽에는 옅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커피가 진하게 고였던 자리 같기도 했고 차가 오래 식었던 자리 같기도 했습니다. 옆면에는 흐릿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선명했을 텐데 지금은 손가락을 가까이 대야만 겨우 보였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스펀지를 집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깨끗해지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 오늘은 닦고 싶지 않았습니다. 발밑에서 슬리퍼가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저는 발끝으로만 걸었죠. 물은 끓고 있었고 냄비 뚜껑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소리가 방까지 번질까봐 저는 불을 약하게 줄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한번 스쳤습니다. 손등이 잠깐 차가워졌다가 컵을 쥔 손바닥이 금방 그 차가움을 덮었어요. 컵을 싱크대 위에 놓는 순간 손바닥에 남는 감촉이 있었습니다. 유리컵은 차갑게 미끄러지는데 이 컵은 늘 조금 늦게 놓입니다. 저는 컵을 다시 들었다가 다시 놓았습니다. 손이 이상하게 분주한데도 마음은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라디오를 켤까 말까 그 사이에서 멈췄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컵만 바라보는 시간이 오늘은 더 필요했나 봅니다. 잔에 따뜻한 물을 붓자 수증기가 얇게 올랐습니다. 그 수증기 뒤로 제 얼굴이 잠깐 흐려졌습니다.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목이 먼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온기가 오늘 하루를 어디로 데려갈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저는 그 컵을 한동안 그냥 바라봤습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손이 컵에서 떠나지 않았죠. 싱크대 타일이 발밑으로 차가웠습니다. 양말을 신은 발바닥에도 그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아침이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은데 몸은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간격이 늘 이 시간에 있다는 걸 새삼 알겠더군요. 컵을 들어 코 가까이 댔습니다. 아무것도 담기지 않았는데 어딘가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묵은 것도 아니고 새 것도 아닌 그냥 오래 함께한 것의 냄새였어요. 저는 그 냄새를 이름 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빛 없이도 컵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이 어둠에 눈이 익은 건지 이 컵이 익어서 먼저 보이는 건지 몰랐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옆면을 한번 쓸었습니다.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거기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흠집인지 무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냥 두었습니다. 다 알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손끝에서 먼저 왔습니다. 창밖에서 첫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소리였는데 부엌 안으로 선명하게 들어왔죠. 그 소리에 저는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새벽과 아침의 경계가 바로 그 소리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컵을 싱크대 가장자리에 조심히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고도 손이 잠깐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손에 익은 것을 내려놓을 때는 언제나 조금 늦게 손이 열립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첫 모금이 입술에 닿는 순간 뜨겁지 않았습니다. 미지근하다고 느끼기 전에 손이 먼저 컵을 감싸고 있었죠. 손가락 사이로 전해지는 열이 일정했습니다. 온도가 아니라 속도 같았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익숙한 속도였습니다. 저는 컵을 두 손으로 잡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자 허리가 잠깐 풀렸습니다. 그제야 새벽이 아니라 제 몸이 먼저 피곤했음을 알겠더군요. 부엌 시계가 초침을 또각또각 넘겼습니다. 그 소리가 컵 속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조용할수록 소리는 또렷해지죠. 컵을 돌려보니 손잡이가 늘 같은 자리로 옵니다. 그 방향이 내 손에 맞춰진 것인지 내가 그 방향에 맞춰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다른 방향으로 잡으면 어색했습니다. 입안에는 커피 향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물의 냄새가 조금 있을 뿐이었죠. 그래도 저는 마신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싱크대 위에 접시 한 장이 그대로였습니다. 어젯밤에 치우려다 그만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 장이 남아있는 게 이상하게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온기가 식지 않게 하려고 저는 자꾸 컵을 가까이 당겼습니다. 그렇게 당길수록 팔꿈치가 더 접혔고 어깨도 조금 내려왔습니다. 몸이 먼저 긴장을 풀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첫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저는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숨은 아니었습니다. 방 안쪽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문틈이 가만히 있고 커튼도 움직이지 않았죠. 그 고요가 어색하지 않은 날이 있다는 게 조금 낯설었습니다. 컵의 테두리를 엄지로 한번 문질렀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흠집이 있고 그 흠집은 제 손톱에 걸립니다. 걸리는 순간마다 저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에 살짝 끌렸습니다. 몸을 조금 당겼을 뿐인데 그 소리가 부엌 안에서 크게 울렸어요. 저는 몸을 멈추고 잠깐 기다렸습니다. 소리가 가라앉고 나서야 다시 컵을 들었죠. 창틈으로 빛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햇빛은 아니었지만 어둠이 한 겹 걷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빛이 식탁 모서리를 먼저 건드렸습니다. 저는 그 모서리를 바라보다가 손 위로 눈을 내렸습니다. 손등에 잔주름이 몇 개 있었습니다. 어제도 있었을 텐데 오늘은 유독 또렷하게 보였어요. 컵을 쥔 손가락이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오래 잡아서 그런 건지 원래 이렇게 굽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모르는 채로 두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어깨를 한 번 더 내려가게 했습니다. 두 번째 모금을 마셨습니다. 첫 모금보다 온도가 조금 낮아졌는데 오히려 더 편했습니다.
익숙해지면 낮아져도 괜찮아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컵을 내려놓으며 저는 그 말을 마음속에서 한 번 더 되풀이했습니다. 되풀이한다고 해서 더 분명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말이 오늘 아침에는 필요했습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천천히 식어가는 걸 느끼면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컵을 들고 있으면 예전 부엌이 겹쳐집니다. 지금 집보다 좁았고 창문은 더 낮았죠. 그때도 저는 아침마다 물을 올렸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을 싸기 전 잠깐 숨을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컵을 잡는 손이 흔들리면 그날은 바빴습니다. 머그컵은 그때도 같은 자리였습니다. 설거지통 옆에 놓여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새하얀 컵에 작은 그림이 선명했던 때였죠. 싱크대 아래 문짝은 한쪽이 헐거웠습니다. 열 때마다 삐걱 소리가 났고 저는 발로 살짝 밀어 닫았습니다. 그런 소리까지도 컵을 통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컵을 들고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학교 종소리가 들리던 날도 있었고 시장 트럭이 골목을 지나가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늘 아침의 시작을 알려줬죠. 아이들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컵을 씻었습니다. 빨리 씻고 빨리 닦고 빨리 다시 일을 시작했죠. 그때는 따뜻함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에 닿아도 그냥 참았습니다. 나중에 식으면 마시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낀 시간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엌에는 냉장고 위에 작은 화분이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풀인데 저는 가끔 물을 주는 걸 잊었습니다. 그래도 그 풀은 잘 살았죠. 질긴 것들은 잘 살아남는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 막내가 부엌에 따라 들어오던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고 아이 머리를 한번 쓸었죠. 그 손길이 몇 초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의 머리카락이 따뜻했다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온기들이 지금 이 컵 안에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손이 먼저 알고 있는 것들이요. 지금 이 컵을 쥔 손은 그때보다 느립니다. 느린데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느리면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느려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컵 옆면에 흐릿한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도 이 그림이 있었는지 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었던 건 아니겠죠. 그 생각이 가슴 아래쪽을 조용히 건드렸습니다. 창을 바라보다가 저는 컵을 다시 입술에 댔습니다. 그때처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아직도 가끔 낯섭니다. 손에 익은 것들은 말하지 않아도 기억을 데려옵니다. 그 기억을 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오늘은 조금 더 알 것 같았습니다. 컵을 내려놓고도 손이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이 아직도 둥근 모양을 기억하는 것 같았죠. 저는 부엌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식탁 위에는 달력과 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언가 적어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인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어제 적어둔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병원 예약 시간, 장보기 목록,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늘 이런 걸 적어두고 살아왔죠. 펜을 집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아침은 무언가를 적는 시간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컵을 들었습니다. 마시기 위해서라기보다 잡고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잡고 있으면 생각이 덜 흩어졌습니다. 컵의 따뜻함이 손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때마다 제 어깨가 조금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먼저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가슴 안쪽이 살짝 빈 느낌이 들었죠. 빈 곳이 생기면 그제야 그동안 채우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컵을 손가락으로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소리가 나면 이 흔들림이 더 커질까봐 그랬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흔들림도 조용히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싱크대 수전에서 물방울이 한 번 떨어졌습니다. 똑 하는 소리에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소리가 내 마음의 빈 곳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 밖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빛이 들어오자 컵의 흐릿한 그림도 조금 더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그 그림이 웃기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달력 위에 손을 한번 얹었다가 걷었습니다. 오늘 날짜를 확인하려던 건데 눈이 숫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이의 감촉만 손바닥에 남았습니다. 매끄럽고 얇은 느낌이었는데 컵의 감촉과는 달랐습니다. 컵은 손에 잡히는 것이고 달력은 손 위에 놓이는 것이구나 싶었죠. 그 차이가 왜 그날 아침에 느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그 컵을 사다 주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표정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손에 컵이 건네지던 순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받는 순간의 무게가 지금도 손바닥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을 붙잡으면 뭔가 설명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설명하는 순간 이 온기가 딱딱해질 것 같았어요. 말로 만들면 작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컵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는 손이 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대로 두어도 괜찮다는 마음이 아직은 반쯤만 생겨 있었습니다. 나머지 반은 아직 오는 중인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조금 더 지나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이름이 짧게 떠 있었죠. 저는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컵을 한 번 더 만지고 나서야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을 따뜻하게 해두면 목소리도 부드러워질 것 같았습니다. 상대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간이 괜찮냐고 잠깐 들를 수 있냐고 물었죠. 그 말투가 조심스러워서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전화가 끝나자 부엌이 잠깐 더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제 안쪽에서 무언가가 살짝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온다는 건 늘 작은 준비를 불러오니까요. 저는 컵을 씻으려다 말고 물만 한 번 더 채웠습니다. 이번에는 차를 우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한 물이 컵 안에서 가만히 흔들리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수증기가 다시 얇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위로 손을 한번 가져갔다가 천천히 걷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손바닥에 닿았다 사라졌습니다. 잡히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그 순간에 다시 알았습니다. 컵 옆에 작은 접시를 꺼내 놓았습니다. 누가 오면 뭘 내놓아야 한다는 습관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꼭 뭘 내놓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접시를 보다가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준비한다는 게 늘 상대를 위한 건지 나를 위한 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과자 봉지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김이 서린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닦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오늘은 깔끔한 집보다 편한 시간이 더 중요해 보였죠. 손바닥에 유리창의 차가움이 잠깐 남았습니다. 그 차가움이 컵의 온기와 번갈아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따뜻한 것이 같은 손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현관 쪽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를 맞이해야 한다는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저 들어와 앉고 숨을 쉬고 다시 나가면 되는 일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손이 멈췄습니다. 멈춘 손 위로 컵의 온기가 다시 올라왔죠. 저는 그 온기를 핑계 삼아 잠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무엇을 말할지 저는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어떤 얼굴로 앉아 있을지 떠올렸습니다. 그 얼굴에 웃음이 꼭 있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없어도 괜찮은 표정이 있다는 걸 오늘은 알 것 같았습니다. 컵을 잡으면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오늘만큼은 그냥 있어도 되는 사람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맞이하기 전에 먼저 나를 맞이하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연습이 오래 걸려도 괜찮다는 마음이 컵 손잡이에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지 않고 부엌에 앉았습니다. 부엌은 뭔가를 해야만 하는 곳인데도 오늘은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상대가 의자를 당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낯설지 않아서 저는 자연스럽게 컵을 다시 들었습니다. 저는 상대에게 새 컵을 내밀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서랍에 똑같이 생긴 컵이 있었는데도 손은 오래된 머그컵 쪽으로 갔습니다. 내가 쓰던 것을 내미는 게 민망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아무 말 없이 컵을 받았습니다. 뜨거운지 확인하듯 손바닥으로 한번 감싸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죠. 그 행동 하나로 부엌의 온도가 조금 올라간 듯 했습니다. 따뜻한 물을 한 잔 더 따랐습니다. 주전자를 들 때 손목이 잠깐 무거웠지만 그 무게가 싫지 않았습니다. 잠깐 말이 끊겼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아서 저는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침묵도 함께 마시는 시간이라는 걸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조금 더 기울어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식탁 위에 놓인 두 컵을 나란히 비췄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잘 지내냐는 말, 밥은 먹었냐는 말, 그런 말들이 조심스럽게 오갔죠. 말끝이 길어지려 하면 컵을 한번 들어 올리는 것으로 멈췄습니다.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상대가 컵을 들 때마다 손잡이를 같은 쪽으로 잡는 게 보였습니다. 나와 비슷한 습관이 있었나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웃음이 아니라 안도 같은 걸 느꼈습니다. 안도라는 말도 정확하지 않았지만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내 손에 익은 온기가 누군가에게도 익숙한 온기가 될 수 있다는 거요. 새로운 말이 아니라 오래된 따뜻함이 사람을 앉혀두는 날이 있습니다. 상대가 컵을 내려놓으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탁 하고
부드럽게 닿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괜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창밖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밖은 분주해지는데 여기만 시간이 느린 것 같았죠. 그 느림 안에 우리 둘이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함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컵은 오래되어서 남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자꾸 찾았기 때문에, 내 손에 익었기 때문에 여기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조심스럽게 스쳐갔습니다. 사람도 그런 것일까 하는 생각이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상대가 떠난 뒤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현관 소리가 사라지자 집이 조금 넓어 보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컵을 다시 들었습니다. 아까는 둘이 나눠 마셨는데 이제는 제 손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온기가 남아 있다는 게 이상하게 서운했어요. 서운함이란 말이 너무 커서 저는 다른 말을 찾았습니다. 아쉽다, 허전하다, 그런 말들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바닥이 잠깐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컵이 2개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가 쓰던 컵을 저는 바로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 컵이 아직 따뜻한지 손끝으로 살짝 건드려 봤습니다. 조금 식어 있었지만 온기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더군요. 싱크대 앞에 서서 저는 잠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전을 틀면 물소리가 날 텐데 그 소리가 오늘을 덮을까봐 그랬죠. 조용히 있어야 들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한번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인지 차가 지나가는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그 소리가 부엌 안까지 들어왔다는 게 조금 다정했습니다. 저는 컵을 씻지 않았습니다. 씻으면 오늘의 시간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끝나는 건 언젠가 오지만 오늘은 조금 늦게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컵 안쪽을 들여다보니 물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투명한 물인데도 그 안에 무엇인가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로 잡히지 않는 생각들이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따뜻함을 남에게만 주려고 했을까요? 내가 마실 따뜻함은 늘 나중으로 미뤘던 것 같습니다. 나중은 늘 오지 않았고, 그러니 나는 늘 서둘렀죠. 오늘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깊어진 마음이 무거웠지만 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손에 익은 온기라는 말이 갑자기 내 하루의 모양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런 온기를 만들기 위해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 손이 좀 거칠어졌다는 걸 보았습니다. 작은 주름 사이로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물기가 마르지 않게 저는 손을 문질렀습니다. 문지르는 동안 손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 온기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날이 있습니다. 그 말이 참이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 믿기 어려웠습니다. 믿지 못하는 마음까지도 저는 그냥 두었습니다. 억지로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 감정이 있다는 걸 오늘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컵을 조심히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내 손이 비는 순간 마음도 잠깐 비는 것 같았습니다. 그 빈자리에 오늘의 온기가 남아있기를 저는 조용히 바랐습니다. 해가 더 올라오자 부엌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지면 마음도 같이 밝아질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밝음과 마음이 늘 같이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오늘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컵을 천천히 씻었습니다.
거품을 많이 내지 않았고 박박 문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물을 흘려보내며 손끝으로만 닦았습니다. 컵을 헹구는 동안 물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아까의 침묵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죠. 침묵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모양만 바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컵을 엎어두고 저는 행주를 접었습니다. 접는 동작이 몇 번이나 반복되자 마음도 따라 접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접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것처럼요. 식탁 위 달력의 날짜를 손가락으로 한번 눌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아서 오히려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날만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이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새 컵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머그컵을 다시 서랍 앞 칸에 넣었습니다. 다음에도 손이 그쪽으로 갈 걸 알면서도 그냥 넣었습니다. 서랍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냈다는 표시를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마음이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부엌에서 다른 일을 시작하려다가 저는 멈췄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쉬어도 된다는 걸 오늘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알 것 같다는 말까지만 하고 더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확신 없이도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오자 손끝의 따뜻함이 조금씩 식었습니다. 식어도 괜찮았습니다. 식으면 또 데우면 되니까요. 잠깐 의자에 앉아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비어 있었지만 가볍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오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고 누군가의 발걸음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컵이 있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에 남은 온기는 보이지 않았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손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런 온기를 손 안에 두고 있지 않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기억하는 온기를요. 해가 다 올라오고 나서야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컵은 서랍 앞칸으로 돌아갔습니다. 씻기고 엎어두고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 과정이 길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제법 걸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아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에 익은 것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찾아가는 것들이요. 그 온기가 늘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랍 앞칸에 놓인 컵처럼 그냥 거기 있어도 충분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손 안에도 그런 온기가 하나쯤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오래된 따뜻함이요. 오늘도 조용히 머물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밤에도 이 자리에서 만나요.